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 한 명쯤 있지 않으세요? 남들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실수해도 금방 털고 일어나고 누구를 만나도 편안하게 대화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여유 있지? 뭔가 다른데 뭐가 다른 거지? 하고 궁금했던 적 있으시죠? 오늘 그 비밀을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거 타고나는 거 아니야? 나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자존감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과 태도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실제로 일상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른 행동을 합니다. 오늘은 그 특징들을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이거 나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오늘 당장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째, 내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 수용. 첫 번째입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인 바로 내면이 단단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단단하다는 게 뭘 뜻하냐면요.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게 아닙니다. 흔들려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 이게 단단함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일을 잘못 처리했을 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난 역시 안 되라고 자기 자신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번엔 이렇게 됐구나. 다음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은 내가 실수를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실수투성이인 사람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도 여기서 나옵니다. 자기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압니다. 그래서 굳이 자기 방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나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해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감정에 솔직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게 됩니다. 남들에게 약해 보일까봐, 이상하게 볼까봐.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 지금 슬프다, 나 지금 힘들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필요하면 표현합니다. 감정을 숨기는 게 강한 게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대면하는 게 진짜 강함입니다. 이 3가지 약점, 수용, 자기 객관화, 솔직한 감정 표현. 이것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 내면의 핵심입니다. 둘째,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관계 태도. 두 번째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비교가 정말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저만한 나이에 저만큼 했는데 나는 뭐 했나? 친구는 집도 사고 승진도 했는데,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런 비교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잘 됐다, 축하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인간이니까 느낄 수 있죠. 하지만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다음으로 건강한 경계선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탁을 거절할 수 있고 불편한 상황에서 선을 그을 줄 압니다. 그렇다고 냉정하거나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과 남을 배려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판단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지나치게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물론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중심을 흔들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의와 배려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타인도 존중하거든요. 막무가내로 자기 주장만 하거나 남을 깎아내려서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신감 있는 사람과 거만한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오히려 조용하고 따뜻합니다. 셋째, 실패해도 다시 합니다. 도전 태도. 세 번째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낮을 때는 실패가 곧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도를 안 하거나 잘 될 것 같은 것만 합니다. 결과가 이미 정해진 것만 하는 거죠.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를 하나의 과정으로 봅니다. 이번엔 안 됐지. 그래서 이걸 배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패가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전을 겁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집니다. 잘 됐을 때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잘 안 됐을 때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택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다음엔 다르게 해보겠다. 이런 태도입니다. 후회보다는 배움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또 한 가지 현재에 집중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과거의 실패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과거를 끌어안고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현재를 허비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자기 효능감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것 앞에서 설레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넷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여유. 네 번째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일상에서도 표가 납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여유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래야만 인정받는다는 강박이 없어요.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네. 그럼 이렇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완벽주의와는 다릅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압박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일을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여유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남을 깎아내리거나 과도하게 경쟁하거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격려해주고 잘 들어주고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억지로 밝게 구는 게 아니라 내면이 안정되어 있으니 자연스럽게 주변에 좋은 에너지가 퍼지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을 끌어내려서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미 충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을 올려줄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관계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자존감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실천.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자존감은 대단한 성취를 이루거나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매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첫째, 오늘 한 가지라도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말해주세요. 밥을 잘 챙겨 먹었다, 운동을 했다, 힘든데도 웃었다. 작은 것도 충분합니다. 둘째, 남의 평가를 필터링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모든 말을 다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이건 참고할게, 이건 내 것이 아니야 하고 걸러내는 능력을 키우세요. 셋째,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비교를 하나 오늘 내려놓으세요. 그 비교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나요? 아니라면 과감하게 놓아버리세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되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하기 때문에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건강한 인간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이거 나한테 필요한 얘기다 싶은 게 하나라도 있으셨다면 댓글에 어떤 부분이었는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